하나님, 이번 총선이 끝난 이후 대한민국에 불어닥칠 정치적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으로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뭐 길어서 제가 기억을 못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선거가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에 불어닥칠 정치적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데 저를 작은 도움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처음부터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을 줄 알았습니까? 부정선거가 있는 줄 알고 그 기도를 했겠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의 기도는 뭐였냐? 그렇게 제 입술을 통해서 나왔지만 저의 기도는 하나님, 이번에 공천이 떨어졌지만 결국은 공천에 붙어서 제가 이번 선거에 나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확실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에 나가서 당선된 것도 믿었습니다.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초선 의원이 아니고 재선 의원이 될 텐데, 초선 의원일 때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재선 의원이 되면은 더 힘이 커집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우리 당, 국힘당, 미래통합당이 원내 다수당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고칠 수 없었던 법을 이 사람들이 악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전부 다 다시 돌려놓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막을 거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목숨 걸고 싸울 거고,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그게 한반도에 불어닥칠 정치적 광풍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그 안에서 기적을 이루는 것은 제가 그 싸움에 앞장을 서서 그런 대정 작업하고 또 저의 국회의원 임기 중에 있을 대선에서 우파 대통령을 만드는 그 일도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텐데 그 일을 제가 잘 맡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잘 이루어진다면 그게 기적이니 그 기적을 이루는데 저를 작은 도구로 써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양상은 달랐습니다. 제가 제 입술로 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맞은 거예요. 뭐냐? 총선 이후에 한반도에 불어닥친 정치적 광풍은 그 원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둘러싼 싸움이었죠. 그건 정치적 광풍이죠. 그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 것은 제가 혼자의 목소리지만 혼자의 목소리로 싸워서 결국은 사람들의 귀와 가슴을 열어서 그걸 듣고 정치적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그 기적에 작은 도구로 저를 써달라고 제가 제 입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떨어지었다고 혹은 이 부정선거 싸움이 너무 힘들다고 제가 하나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제 입술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병원아, 네가 네 입으로 기도한 거야.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 4.15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반도에 불어닥칠 정치적 광풍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데 작은 도구로 써주십시오. 너는 그게 당선된 다음에 네가 쓰임을 받을 줄 알았을 텐데 그게 아니야. 이 부정선거라는 더 큰 악을 뿌리 뽑는데 네가 적임자니까 너를 쓰기 위해서 내 입술로 그렇게 고하게 만든 거다. 네가 얘기하는 거니 그걸 스타리다스가 얘기하지 말고 그 소명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이 너무나 이제 어려웠지만 지금은 옛날보다 쉬워졌습니다. 아주 아무것도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길을 열어주신 분이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과정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의 힘으로 했던 저의 노력은 작았고 그게 좌절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리와 하고 손을 끌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시는 분이 계셨고 다음에 훌륭한 김덕영 감독이라는 국제영화제에서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 부분 최우수상 수상한 엄청난 감독을 또 붙여주셨고요. 그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해서 이 1시간이 넘는 다큐멘터리를 완성시키셨어요.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 완성뿐만이 아니고 옛날에 여기 다 우리 함께 싸우신 분들인데 옛날에 싸울 때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문재인 치하에서 아무도 우리 편이 없었죠. 아무리 얘기를 듣질 않았고 오히려 저를 탄압했습니다. 7개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제가 7개를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나 속상했었죠. 하지만 제가 용기를 잃지 않고 싸워왔는데 지금은 그 우리에게 핍박을 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편이 됐습니다. 경찰, 검찰, 언론, 국정원, 다음에 국민권익위, 다음에 감사원까지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이 부정선거의 주범인 선관위가 나쁜 사람들이다 해서 그 사람들을 수사하고 조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들이 혼자 싸우던 때보다는 지금 훨씬 이제 좋아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저울을 숨기는 사람을 싫어하신다 했어요. 저울을 숨기는 사람을 싫어하신다. 이 우리의 선거가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표씩 하는 민심을 재는 저울입니다. 근데 그 저울을 왼쪽 좌파에는 좀 무거운 걸 올려놓고 우파는 가벼운 걸 올려놓고 해서 좌파가 항상 이기도록 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보신 하나님께서 저를 소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 소명에 저는 충실했고 다음에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착 정밀하게 이어서 이런 그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지금 선관위 사람들과 싸울 때 사람들은 저에게 조언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라. 국민들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일 깨끗한 사람들, 제일 정직한 사람들, 제일 균형 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네가 그런 사람들이랑 싸워봤자 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3년 전부터 그들의 민낯, 그 화장을 걷어낸 민낯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에서야 아십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북한에서 해킹을 당한 사실, 그것도 자기들이 철저하지 못한 건데 해킹을 당한 이후에도 해킹을 당했으니 이 보안 감사를 보안 점검을 받아야 된다 했을 때 보안 점검을 안 받겠다고 북한에게 해킹을 당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또 그 자리에 다들 지금 그 젊은이들이 그냥 지방에 있는 그 공무원이라고 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냥 중앙 공무원을 자기 자식들을 끌어올려서 대물림으로 세습 고용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 일은 일대로 하지 않고 노는 건 다 찾아서 놀고 그러는 그 사람들의 그 민낯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그게 그들이 이제 숨기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추종자들과 함께 오셨는데 그때 그 율법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구세주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을 꾸짖으십시오. 저 사람이 당신이 무슨 메시아입니까? 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잠잠하면, 저들이 잠잠하면 메시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치리라. 돌들이 일어나서 메시아라는 얘기를 대신할 것이다.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은 진실이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그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입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봐라. 저 투표함 속에 있는 가짜 표들, 저 표들이 증거가 돼서 저 투표자들이 일어나서 소리칠 것이다. 이번에는 부정선거였습니다. 소리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증거들이 나오지만 증거로 나오지 않은 한 가지가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투표를 해보셨지만 투표를 하면 이 투표용지의 좌하단에 네모가 있어서 거기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오면 확인한 다음에 이 앞에 있으면 얼굴 확인하려고 하고 도장, 자기의 도장을 꽝 찍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적법한 투표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투표용지를 갖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6시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됐는데 한 10분쯤 흘렀을 때 이 참관인이 아니고 관리관이 깜짝 놀라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모르고 도장을 안 찍었다, 도장을. 여기 도장을 찍어야 돼, 도장을 안 찍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도장, 참관인의, 그러니까 관리인의 도장이 찍혀야 되는데 도장 찍어준 걸 잊어버리고 사람들한테 계속 투표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했더니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한 다음 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그거를 적자, 투표록이라는 데다 적자. 우리가 모르고 이걸 꺼낼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꺼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모르고 30명의 투표용지 30장을 도장을 안 찍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개표할 때 거기에서 도장 안 찍은 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가 30장이 나올 겁니다. 30장이 나오면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무효 처리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 종이의 끝을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거기다가 1년 번호를 씁니다. 1년 번호를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뭘 쫙 자르는 건데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안 자르고 두 개 또 있어. 그래서 투표를 하겠어요. 1. 30장이 관리관의 도장이 없습니다. 2. 한 장은 꼬리표를 안 떼고 줬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검표를 했어요. 재검표를 했는데 모든 투표용지에 관리관의 도장이 다 찍혀 있었어요. 이거 귀신인 거라고 보시죠. 다음에 아까 이거 안 자른 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0장을 자기들이 안 찍고 주었고 꼬리표를 안 짜는 것도 한 장이 있고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작업을 했어요. 30장은 도장이 없고 한 장은 꼬리표가 달린 채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재검표를 하려고 했더니 모든 투표용지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 파주, 경기 파주군인데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표는 투표한 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를 다 버리고 새로운 걸 만든 거예요. 버린 투표용지에는 도장이 안 찍힌 30장과 꼬리표가 안 짜린 한 장이 있었을 텐데 그게 있는 걸 모르고 야 빨리 만들어.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면서 그런 투표용지를 만들지 못한 거죠. 세밀하게 만들지 못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번 지난 선거가 4.15 선거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부정선거였다는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네네. 자, 오늘 이 영화를 이제 보실 텐데요. 뒤에 계시는 분은 이 글자가 작아서 안 보실 수 있으니까 되도록 앞으로 보시면 좋겠고 이거 보시는 요령은 좋은 얘기라고 와 이렇게 하고 얘기하시고 나쁜 놈들 나오면 에이 이런 얘기 좀 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박수도 좀 치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재미가 2배가 되는 겁니다. 끝난 다음에 혹시 이 영화와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신 것은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